송영길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8월 마지막 날 8월 임시국회에서 어제 중요한 20여 건의 법안들이 처리되었습니다. 안건 숫자는 많지 않았지만 하나하나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진 법안입니다. 21대 국회 역사상 가장 내실 있고 의미 있는 법안이 통과된 본회의였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생산적 국회, 일하는 국회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오랜 수건 과제인 환자의 권익 보호와 의료사고 방지를 위한 수술실 CCTV 설치법과 군사법 체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서울고등법원이 대체함과 동시에 성폭력 같은 법원은 민사법원이 민간법원에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사학의 운영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기초학력보장법 등도 매듭지었습니다. 특히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독점을 막는 구글 인앱 결제 금지법은 전 세계에서 최초로 대한민국 국회가 선도적으로 이 법안을 했습니다. 빅테크 기업의 갑질을 방지하고 안드로이드에 기반한 구글 플레이어 스토어를 통해서만 인앱 결제를 하도록 한 이런 갑질에 대해서 저희 대한민국 국회가 선도적으로 통과에 된 것에 대해서 미국의 상원 하원 많은 뜻 있는 국회의원들도 한국 국회의 결정을 환영하고 후속 입법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 빅테크 기업의 갑질을 방지하는 법을 선도적으로 처리한 의미 있는 입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 대응법도 통과시키고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에서 11원으로 조정해서 1주택 실수요에 대한 세제 부담을 완화시켜 주었습니다. 오랫동안 계류되었던 한미 방위 분담금 특별협정도 통과시켜서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하지만 여러 가지로 부수적인 부대 의견을 통해 이 투명성 제고와 방위 분담금 처리에 대한 합리적 개선을 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CTV법은 2년간 유예기간을 둬서 여러 가지의 그런 시행령을 통해서 환자들의 권리와 우리 의료진들에 대한 문제, 우려도 같이 해소할 수 있도록 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명 가짜뉴스 피해구제법, 즉 언론중재법의 개정안은 8인 협의를 통해 수기기간을 거친 다음에 이달 27일 날 본회의에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언론의 자유와 동시에 우리 언론의 가짜 허위 뉴스로부터 피해 구제, 국민들의 기본권, 프라이버시권 침해 문제를 잘 조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1대 국회가 두 번째 정기회가 개최됩니다. 저희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완수와 코로나 회복과 미래 성장 동력의 확충, 그리고 새롭고 강력한 대한민국을 향한 제도적 개혁 등 3대 입법 과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어제 지난해보다 8.3% 늘어난 604.4조 원 규모의 22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민생 회복과 경제의 강한 도약, 재난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서 우리 국민들의 가게를 지켜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치밀하게 잘 심사해서 실질적인 예산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대전 충남 온라인 투표를 시작으로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순회 경선이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6주 동안 민주정부 사기 창출을 위한 6명 후보자들 간의 뜨거운 경쟁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 경선 사상 최초로 충청권에서 첫 경선 테이프를 끊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중심이자 선거의 풍향계인 충청권에서 역동적이고 감동적인 경선 드라마를 써내려갈 것입니다. 특히 저희 당이 주도해서 세종 국회의사당 이 법이 통과된 상황에서 이것을 치르게 돼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3차 선거인단 모집도 시작됩니다. 19대 대선 당시 214만 명을 넘어 역대 최대 규모의 선거인단 구성이 가능하도록 함께 국민 여러분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건의료노조가 내일부터 총파업 돌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까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우리 K방역의 실질적인 주역들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탈진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간호사 5명 중 4명이 사직을 고려하고 있고 코로나 전담병원 노동자 75.4%는 코로나로 일상생활에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신규 간호사 42%가 1년 안에 일을 그만두고 있습니다. 우리 박완주 우리 정책의장과 함께 이 문제 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협상에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어제 이준석 대표님과 30일 날 저녁 어제 그제 저녁 TV 토론이 무산된 것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여야 정당의 대표가 이 핵심적 현안에 대해서 생방송으로 국민 앞에 나서서 무엇 때문에 싸우는지를 정확히 알리는 이 정당 대표 간의 TV 토론은 많은 국민들에게 신선한 이미지를 주고 박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쉽게 생각하고 이준석 당대표의 TV 토론을 막는 당내의 보수적인 그런 분들에게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언론중재법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직접 TV 토론에 나와서 국민 앞에 여러분의 주장을 당당하게 펼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게 절대 언론 재갈 물리기법이 아니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가짜 뉴스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피해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는 점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이라도 다시 이 여야 정당 간의 TV 토론이 빨리 성사되어서 국민들께서 직접 언론에 의해서 편집된 뉴스가 아니라 살아있는 목소리를 직접 여야 정당 대표로부터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저는 정치의 발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